손정희는 홀리네임스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꿈에 그리던 UC 버클리에 편입을 합니다. 이 UC 버클리에 입학한 것은 손정희가 성공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학풍입니다. 지금도 UC 버클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이고, 과학이나 공학 부분에 걸쳐 MIT, 스탠포드와 함께 최고 명문 대학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인물만 봐도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인텔의 고든 무어, 구글의 에릭 슈미츠,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창업자 산타루 나라엔 등 굉장히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자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입니다. 70년대는 마이크로칩의 등장으로 PC와 컴퓨터 관련 기술이 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그 창업자들의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손정희 57년생,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각각 55년생, 50년생,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55년생으로 학교 선배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이웃학교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때 손정희는 유학을 했고, 이런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만나 손정희는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손정희의 대학생활 또한 엄청났습니다. 항상 밥 먹을 때나 길에 걸을 때도 책을 보는 엄청난 공부벌레였고, 하루에 한 가지 발명이라는 목표로 매일매일 발명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세우고 구체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아이디어 중 전자번역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본인의 집에 유니슨 월드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대학의 유명 교수들과 학생들을 협업해서 이 아이디어를 상업화합니다. 이 시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샤프라는 일본 회사에 2천만 엔에 판매를 하였고, 이것을 상용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과거에 많이 사용하였던 샤프사의 전자사전입니다. 손정희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에 뛰어들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던 중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유통산업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명을 소프트뱅크로 정하고 1981년 소프트뱅크를 창업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앱스토어들이 온라인상으로 각종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CD처럼 형태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오프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PC가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프트웨어 샵이라는 개념이 없어 처음 1년간은 매출도 없었으나 그의 특유의 사업가 기질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하여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PC가 대중으로 보급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수요도 늘어나고 2년 만에 4,500여 개의 가맹점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스스로 일본 소프트웨어 협회를 창설해 협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24살의 나이로 괴물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손정희는 단순 유통뿐 아니라 마케팅에도 대단한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미디어 광고처럼 당시에는 잡지라는 컨텐츠가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게임 같은 컨텐츠를 담는 정보지들이 이들 주요 마케팅 수단이었고, 지금 언론사처럼 이들 잡지사의 입김이 업계에 상당했습니다. 손정희가 급격하게 성장하자 이들은 소프트뱅크에 광고를 내주지 않고, 그에 분노한 손정희는 잡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에 이 잡지 사업에도 매출이 크게 성공했고, 이를 통해 자사의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손정희의 29살 간염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소프트뱅크의 경영 일선에 물러나게 됩니다. 손정희가 오랜 기간 투병 중에 중학교 때 읽었던 료마가 간다라는 책을 다시 읽고, 본인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료마처럼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겠다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는 3년 반의 시간 동안 4,000권의 책을 읽으며 본인의 경영 철학을 완성합니다. 그 경영 철학이 지금 소프트뱅크의 근간이 되는 이승의 법칙입니다. 그는 결국 3년 반의 투병생활 끝에 병을 이겨내고 맙니다. 그렇게 내실을 다진 소프트뱅크는 더 크게 비약하기 시작합니다. 윈도우, 파워포인트, 엑셀 등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독점 공급하며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여러가지 해외 기업의 M&A와 지분 투자를 하며 노하우를 얻습니다.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구글과 같은 위상이었던 야후의 창업자를 초기에 만나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것을 알아보고 초기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후 재팬을 소프트뱅크와 조인트 벤처로 지금 일본 1위의 포털 사이트를 이루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꼴찌 통신사였던 보다폰 일본 법인을 인수하여 소프트뱅크 모바일로 변경하고
스티브 잡스와 협상을 통해 아이폰을 독점 공급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일본의 최대의 무선 통신회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알고 투자를 하는데 본인만의 투자 기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정희는 90% 확신이 들 때 투자하면 이미 늦는다. 그러나 50, 60% 확신할 때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70%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한다. 그는 결국 조금 위험하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중국 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와 마이너에게 투자한 스토리입니다. 단지 사람과 사업 모델만 보고 단 6분 안에 210억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투자한 210억은 훗날 3,000배로 늘었고 엄청난 잭팟을 터쳐버렸죠. 그렇게 알리바바는 손정희가 약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야후 재팬에서 약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과반이 넘는 지분을 손정희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손정희의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손정희는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현존하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로 알려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비전 펀드는 단위가 무려 110조 원입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애플, 퀄컴, 사우디의 쿠프 펀드에서 공동 출자한 돈이며 그의 투자 안목을 믿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공유 자동차, 공유 사무실, 로봇, 휴머노이드, 결제 모듈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을 위한 파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받은 회사는 세계적인 공유 자동차 기업인 우버, 최근 강남에서 핫하다는 공유 오피스 위위크, 사이버 보안 업체 사이버리즌, 국내 쿠팡, 여러가지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당장 지금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300년을 보고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희 유년 시절부터 현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물에 초점을 두어 자세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었지만 저도 평소에 손정희란 인물에 대해서 존경했고 이걸 준비하면서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책과 손정희의 300년 왕국의 야망 두 권의 책을 읽으며 여러가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서치했습니다. 시간이 생기시면 이 두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첫 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좋은 경영자들과 회사 각종 경제 이슈에 대해서 리뷰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경영자나 리뷰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